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날은 8월 14일이었습니다. 광복절 전날 밤이었지요. 조선시대가 끝나고 해방된 지 5년째 되던 해, 경상북도 작은 마을의 한 고택에서는 한 여인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28살의 며느리였지요. 이상한 것은 영자가 시아버지 기일도 아닌데 매년 이날만 되면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해마다 저날만 되면 저러니 으이구 저 미련한 곰탱이.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낡은 주머니 속에 조선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시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도 함께였지요. 이 나라가 광복되면 이 문서들을 세상에 내놓거라. 그 전까지는 너만이 지켜다오. 과연 그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영자는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져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광복 직후 한 며느리가 감춘 놀라운 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1950년 8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수선했습니다. 영자가 사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뒷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들어 올리던 영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이 왔구나. 영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지만 영자에게는 그분이 마지막에 맡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던 영자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또 그런 표정을 하고 있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너는 이상해져.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영자의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긴 그 주머니가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는가요? 마을 이장 박서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에 부역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해방 후에도 여전히 마을에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그래, 영자 며느리 상철이는 어디 갔고? 영자의 남편 상철은 마을 어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 계십니다. 박서방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집 뒤쪽 그 넓은 땅 말인데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넓은 땅을 놀리고 있을 이유가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좋은 값에 사겠다고 하는데. 영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박서방이 의외라는 듯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안 된다고? 네, 그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나? 영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이 시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빼앗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끝까지 지켜낸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상 땅이라서요. 박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상, 땅?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박서방이 약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영자 며느리, 자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지 땅 주인은 아니지 않나? 상철이나 시어머니와 상의해봐야 할 일 아닌가?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박서방이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박서방이 간 후 시어머니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어머님, 그 영감이 죽기 전에 너에게 뭔가 줬지? 아니면 무슨 말을 했거나? 영자가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남편이 영자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영자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자의 손이 자꾸만 가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아버지가 맡긴 낡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영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놓아, 팔아라. 그 영감이 내게 준 게 뭔지 보자. 하지만 영자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시아버지가 영자만을 불렀습니다. 영자야, 가까이 와. 네, 아버님.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아버지는 영자의 손을 잡고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켜다오. 아버님, 이게 뭔가요?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만이 글을 읽을 줄 안다. 이것들을 지켜다오. 시아버지가 영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정말 자유로워지면 그때 모든 걸 밝혀.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안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그 후 3년 동안 그 주머니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갔을 때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며느리 보았나? 또 어제 그런 표정을 하고 다니더라. 그러게 말이야. 매년 광복절 전날만 되면 저러니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야. 혹시 시아버지한테 뭔가 들었나? 영자가 다가가자 아낙네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자야, 안녕하게. 하지만 영자가 지나가고 나자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뭘까? 시아버지가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설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알려졌을 텐데. 영자는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상철은 착하지만 둔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영자야, 오늘 이장이 왔다며? 네, 뭐라고 했나? 뒤쪽 땅을 팔라고 했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요즘 농사도 잘 안 되고.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왜? 무슨 이유가 있나? 상철은 아버지와 영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상 땅이니까요. 조상 땅이야 맞지만 살기 어려운 세상에 꼭 붙들고 있을 이유가 영자가 상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땅만은요. 상철이 이상하다는 듯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밀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이리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님. 나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안다.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영감이 죽기 전에 너에게 준 게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해라.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영자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매년 광복절 전날마다 우는 것도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우는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내놓아라. 그 가슴에 숨긴 것을 내놓으라고. 시어머니가 영자에게 다가와 옷을 뒤지려고 했습니다. 영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는 거냐? 하지만 영자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또다시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땅을 사려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군요. 이런 땅이면 공장을 지어도 되고. 영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땅은 팔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왜요? 좋은 값에 드릴 텐데요. 팔 수 없습니다. 박서방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자 며느리,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네.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업가가 박서방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한 집이네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죠? 박서방이 영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며느리, 자네 혹시 그 땅에 뭔가 묻어둔 거라도 있나?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 그렇게 팔기 싫어하겠나? 혹시 일제강점기 때 뭔가 숨겨둔 거라도.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서방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한번 파봐도 괜찮겠네. 안 돼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영자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있는 게 분명하군. 내가 관가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네. 영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만약 관가에서 나와서 땅을 파헤친다면 시아버지가 숨겨둔 것들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땅을 팔지 그러나? 영자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이 관가에 신고하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어보세요. 시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자에게 시켰습니다. 내가 읽어봐라. 독립운동 자금 지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광복회 군자금, 기부증명서 기부자, 김정우. 금액 500원. 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의 아버님께서 돈을 보내셨다는 증명서예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이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말이냐? 네. 그리고 이것도 영자가 두 번째 종이를 읽었습니다. 토지 보호 서약, 대한민국 임시정부 토지, 보존 서약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땅을 빼앗으려 했을 때 아버님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쓰신 서약서예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국자 집안이었다는 말이냐?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영자가 계속해서 다른 문서들을 읽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쌀을 보낸 기록,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준 기록, 그리고 여러 차례 일본인들의 토지 매입 요구를 거절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가 시아버지가 직접 쓴 글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이 나라가 진정으로 광복되면 이 문서들을 세상에 내놓거라. 그 전까지는 너만이 지켜다오. 우리 집안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후세에 알려다오. 이 땅은 조선의 땅이니 절대 팔지 말거라. 내가 그를 읽을 줄, 아니 이 일을 부탁한다.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박서방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는 말이냐?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저에게만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매년 광복절 첫날마다 오는 것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외로웠어요. 아버님의 뜻을 혼자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언제 세상에 알려야 할지 몰라서. 그때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우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상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도우셨다고요? 영자가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증명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땅도 아버님이 목숨 걸고 지키신 조선의 땅이에요. 상철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3년 동안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영자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이제 다 말했으니까 홀가분해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자. 아버님의 뜻을. 상철도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해요. 다음 날 박서방이 관가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영자 며느리, 어제 생각해보니 그 땅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분들이 와서 조사해보겠다고 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철이 나섰습니다. 이장님, 그 땅은 절대 팔 수 없고 조사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상철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지키신 땅입니다. 독립운동에 바치신 뜻이 서린 소중한 땅이에요.
박서방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자가 나와서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도우셨다는 증명서들이에요. 관가 사람들이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진짜군요. 정말 독립운동을 도우셨던 분이네요. 박서방이 문서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부역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관가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들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독립유공자 서운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서방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됐네. 안 팔겠다는데. 뭐 어쩌겠나. 우리는 가보자. 그리고는 급히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문서들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독립운동을 도우셨구나.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영자 며느리가 매년 그날마다 울었던 거네. 자랑스러우면서도 혼자 감추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제야 영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생 많았다.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정말 대단하다.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아요. 내 시아버지가 진짜 애국자셨구나. 우리가 몰랐네. 영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마을 이장도 바뀌었습니다. 박서방은 과거 부의렴력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장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장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진짜 자랑할 만한 역사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영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아버님의 부탁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의 광복절에는 마을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자의 시아버지를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영자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때가 되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영자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3년 동안 이 소중한 진실을 지켜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상철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명예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고요. 마을에서는 시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정우 선생을 기리며 그의 뜻을 3년간 홀로 지켜낸 며느리 영자의 희생 정신과 함께 영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시아버지의 뜻을 지켜나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이듬해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자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꽃을 바쳤습니다. 영자가 그 기념비 앞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신의 뜻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정부에서도 시아버지의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해서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영자가 그 훈장을 받으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영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 하신 일들이 정부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랑스러운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가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것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홀가분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진 걔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온 마을이 아버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영자가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매년 광복절 전날마다 울었던 건 아버님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서였어요. 그런데 그 자랑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진짜 자랑스러운 집안이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바라셨던 대로요. 세월이 흘러 영자와 상철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창수야,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아니? 네. 엄마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맞다. 그리고 엄마는 그 할아버지의 뜻을 3년 동안 혼자 지켜냈단다. 엄마, 왜 혼자 지켜야 했어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견뎌야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창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영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어느 날 영자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 혼잣말했습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만 그 무거운 짐을 맡기셨나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보니 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계셨던 거네요. 바람에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조용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아마 그래서 저를 택하셨던 거겠죠. 영자는 이제 시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면 위험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서방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영자는 자신이 3년 동안 감내한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변화. 그 후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영자의 시아버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집안들도 자신들의 숨겨진 역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났다. 사실 우리 집안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저항한 일이 있었는데. 영자가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묻혀서는 안 되죠. 모두 꺼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마을 전체가 자신들의 진짜 역사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한 감사. 그의 시아버지의 3주기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제사상을 차리면서 마음속으로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왜 저에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제사상에 정성껏 음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우리 집안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온 마을이 아버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저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추석 제사 때마다 혼자 울던 며느리 영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영자는 3년 동안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혼자 지켜냈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견뎌낸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영자에게만 그 주머니를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무엇보다 조용히 견딜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소중한 진실은 때가 되면 세상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둘째, 때로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이 소중한 것이라면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시대에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영자의 시아버지처럼 조용히 나라를 사랑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진짜 자랑은 재산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희생과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영자처럼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보존해온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자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가족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